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최재윤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고영주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디스텝이 왜 특허라는 이 대전 지역의 특허를 왜 분석했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있는 주요 기술, 그리고 뜨고 있는 부상 기술, 그리고 요즘이 융합이 가장 키워드인데요. 융합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배경입니다. 처음에 이 연구가 9월 2일 날 지역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사를 했느냐, 그 배경이 궁금하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특허가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허 중심의 IP 복합체로는 R&D 혁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래 유망 기술과 특허 성장 기술을 발굴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허 기술 동량 조사를 하면 중복 연구도 방지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전략으로는 국가 R&D 효율화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중소벤처기업이나 혹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IP R&D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또 무엇보다도 IP 기반의 경영, 그리고 시장 진출에 있어서 여러 논문에서 IP가 고유 자산으로 쓰인다라는 논문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특허인데요. 또 하나 저희가 봤던 것이 이제 대전이라는 도시입니다. 대전은 과학도시로 잘 알려 있지만 실제 2015년부터 특허 허브 도시로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혁신 역량에서 봐도 국내에서 말하는 알코스티나 혹은 혁신 역량 종합 지수를 보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저희가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에서도 지역 인구수 대비한 과학기술 집약도가 세계 7위로 올라와 있을 정도로 대전이 가지고 있는 혁신 역량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대전은 특허를 창출하고 활용하고 보호하는 이른바 IP 클러스터도 구축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창출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덕특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활용과 보호에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모여 있고, 또 2022년 9월부터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일부가 내려와서 이제 정착하기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2의 특허 허브 도시 두 번째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대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 중요한 특허를 이 특허 허브 도시에 있는 것을 왜 디스텝이 했느냐? 디스텝은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정책을 기획평가하고요. 무엇보다도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곳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을 한다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IP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 대상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6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즉 44년간의 공개 특허와 등록 특허를 윈텔릭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고요. 출원 기준으로 15만 7천 개의 분석 대상이 있었습니다. 분석 내용으로 보면 출원과 그리고 등록 건수, 출원인, 그리고 기술군을 분석을 했고, 주요 기술군,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 있는 주요 기술군과 중점, 무엇이 중점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뜨고 있는 부상 기술군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나름의 기준을 두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융합 부분에서는요, 일단 출원인 주체적으로 단독이냐 공동으로 연구했느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즉 동일 특허 내 출원인 구성을 단일이냐 혹은 하나의 출원을 공동으로 출원을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단일과 공동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이는 특허의 개방성 추정은 출원인의 구성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출원인이 단독인 경우는 폐쇄형, 다양한 주체로 구성되는 경우는 개방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논문을 저희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주체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술 부분의 기술 융합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나름으로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두 개 이상의 IPC를 사용하는 특허로 세부 기술,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죠. IPC 코드 예상의 서브 클래스까지를 저희가 구분을 해서 동일 특허 내 다른 분야의 IPC를 사용한 특허를 융합 기술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체와 기술 간의 융합을 저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석 방법은 특허 서지 정보를 활용을 했고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각각 사용을 해서 뒤에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점, 부상, 그리고 융합 기술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뒤에 자세한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 분석 부분입니다. 출원 건수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원은 1976년부터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2010년 이후 약 9,000건 이상이 등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평균 12.4%의 이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크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저희는 안정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정체기죠. 정체기 양상을 띠게 됐고요. 특히 12년부터 18년까지는 그 정체 또는 감소되는 경향을 이렇게 증감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19년 6월 이후가 지금 미공개 구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미공개 구간을 감안하더라도 유지와 감소가 이렇게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전체 분석 기간 중에 특허 출원은 특히 06년부가 07년 사이에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2해 2,100건 정도가 출원이 되었고요. 이는 2006년과 2007년의 어떤 시대상을 보면, 시대상과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무선 통신과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융복합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시기, 그리고 무선 데이터 시장의 신기술 및 서비스 등장 때문에 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급성장한 것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등록 건수 분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특허 등록은 출원 추이와 시간적으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와 같은 등락이 등록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번의 급증하는 구간을 보였고요. 이것을 예측을 하게 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번째로 급증하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특히 신기술 출현으로 등록이 좀 유리한 기간이 있고, 또 유사 기술이 출원함으로써 기술 포화 상태에 이르는 구간이 반복됨으로써 이런 급등락이 나오는 것으로 보였고요. 이 구간에 보면 표에 나와 있는 구간으로 보면요, 특히 1, 2 구간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무선 쪽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가 논의되는 시점과, 그리고 무선 통신 및 무선 인터넷의 본격화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신기술이 출현하고, 그래서 출원과 등록이 이렇게 급증하는 구간을 보였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3번째로 등록하는 이 3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 다양한 특허 기술이 이렇게 활발하게 나와서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허 등록 추이입니다. 등록 추이는 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를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허 등록 추이가 신기술 출현의 등록으로 유리해지면서 특허 출원 이후 단기간에 특허 등록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특허 등록이 주춤하는 구간에서는 출원 연도와 등록 연도 간에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여기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데요. 화살표 아래와 둘째에 보면 이 신기술 출현에 의해서 이렇게 출원과 등록이 빨리 이렇게 등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고요. 3번째 화살표,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를 보면 좀 출원 이후 등록까지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8개월에 출원을 하고 나서 공개 기간을 거치고 등록까지 한 24개월, 18개월에서 24개월을 보이는데, 이 앞서 있는 이 부분은 이 신기술과 아마 우선 심사 정도 등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좀 많이 앞당겨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출원인 분석입니다. 출원인 유형을 보면 예상대로 출연년이 48%를 차지했고요. 기업 22, 그리고 개인과 대학이 각각 16%와 1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특허 보유 출원인은 약 4만 건의 출원을 한 에트리가 차지를 했습니다.
상위 20위에 해당하는 출원인의 특허 건수가 총 한 10만 건 정도로 전체 출원 건수의 64%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출연연과 대학이 차지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처음에 저희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특허 창출이 이렇게 대덕 특구 내에 있는 곳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기업 부분에서도 보면 지금 오른쪽 그 그래프에 기업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표는 출원인별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출원인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출연연과 대학과 기업이 각각 얼만큼 있느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업을 보면 기업에서도 민간 기업, 말 그대로 기업, 그러니까 공공 사이드가 아닌 민간 기업이 10개 중에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은 기업이 좀 많이 기업에서 창출한 IP가 여기 기업에서조차도 공공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출연인 유형별 추이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간 기업의 그 연평균 성장률이 21.4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200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18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이 좀 재미났는데요. 출연연은 2000년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13년도에 4,700건으로 이제 최대 가장 이제 피크를 쳤다가 그때 이후부터는 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정체 현상을 미활용 특허를 줄이고 특허의 어떤 질적 내실화를 집중하는 그런 기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출원 수가 많이 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출원인 구성원별 추이 분석입니다. 이게 처음에 첫 슬라이드에도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융합 부분과 해당하는 건데요. 대전의 출원인 구성을 단독 출원과 공동 출원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단독 출원이 공동 출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단독 출원이 83% 정도 차지했고요.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도 단독 출원이 더 높았습니다. 독자적인 아이디어 혹은 R&D 발명 등의 성과 창출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개방형 혁신을 수용하지 못해서 기술적 융복합 구현의 한계가 반영될 소지도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융합이 키워드다, 융합이 많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는 출원 주체 간의 융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기 부분에는 조금 더 오히려 더 이렇게 갭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단독 출원이 공동 출원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군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출원된 특허 기술군은 전기 분야, 물리학 분야, 처리 조작 운수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을 했고요. 출원 연도에 따른 점유 현황을 보면 물리학, 처리 조작 운수, 생활 필수품 등의 기술군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반면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전기 기술군이 2000년도를 기점으로 좀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물리학 기술군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술군별 출원인 유형을 살펴보면요. 출연연은 화학과 야금, 그러니까 C 기술군, 물리학, 전기 기술군 중에서 가장 많은 기술군을 출원을 하였고, 그리고 기업은 처리 조작 운수, 그리고 기계공학과 조명, 즉 F 기술군 등, 그리고 개인은 생활 필수품과 섬유지류, 고정 구조물 등에 대한 출원을 가장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모든 기술군에서 10% 내외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이것은 종합대학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세부 기술군에 대한 기술군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 건수 기준으로 상위 20위 세부 기술군의 총 특허 건수가 7만 4천 건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대전시 전체 특허의 한 47%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IPC 서브 클래스 기준으로 총 645개의 세부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총 592개의 세부 기술군에 대해서 특허가 출원이 됐으며, 그리고 592개 세부 기술군 중에서
상위 22 세부 기술군의 특허가 많이 이렇게 과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12 세부 기술군을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최근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 뭐 데이터 처리 시스템 방법 등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송 기술, 공기 처리 수단 장치 등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기술군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황이었고요. 그러면 이 현황을 바탕으로 대전 지역의 특허 경쟁력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요 기술군 분석인데요. 기술군별 특허 활동 지수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액티비티 인덱스라고 해서 AI를 활용을 하였는데, 상위 13개 기술군 중에서 타 지역차와 비교를 분석을 해봤고요. 이 중에서 총 7개 기술군이 타 지역보다 특허 활동도가 높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특허 활동 지수의 분석을 하면 이 AI가 1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의 업계의 평균 수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전이 총 13개 중에 7개 세부 기술군이 타 지역보다 특허 활동도가 높지만 타 지역보다 그 외에도 평균 이상이 되는 게 4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중에 총 11개가 좀 특허 활동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 기술군입니다. 대상을 출원 건수 100건 이상, 출원 건수 100건 이상의 세세부 기술군으로 저희가 그 중에서 47개를 기준으로 저희 분석을 했고요. 이 중에서 CPP라 하면 인용도 지수를 말합니다. 기술 영향력을 표현할 때, 나타낼 때 저희가 사용하는 값이고요. CPP의 평균값과 PFS, 시장 지배력, 즉 패밀리 특허의 규모를 나타내는 PFS의 평균값을 축으로 해서 4분면 분석을 하였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1사분면에서 8개의 중점 기술군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중점 기술군을 보면 H 기술군이 6개, 즉 전기에 해당한 부분이 6개였고요. 그리고 A 기술군, 즉 생활 필수품이 2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상 기술군입니다. 대상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출원 건수 100건 이상의 세세부 기술군 중 47개를 기준으로 했고요.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뜨고 향상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점유율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4분면 분석을 하였고,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1사분면에서 5개의 부상 기술군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보면 H 기술군이 3개, 그리고 화학과 야금인 C 기술군이 하나, 그리고 물리학 기술군이 하나, 이렇게 총 5개가 이 4분면 분석에서 1사분면에 해당하는 대전 지역의 부상 기술군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융합 특허 현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주체 간 융합을 단독 출원과 공동 출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융합 특허는 기술 간의 융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특허가 15만 7천 건이라고 첫 슬라이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체 특허 중에서 융합 특허가 5만 3천 건 정도, 약 34%를 차지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좀 재미나는 게요. 주체 간의 융합은 여전히 단독 주체가 많았는데, 기술 간의 융합은 이렇게 융합 특허가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04년 이후부터 이 융합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좀 슬라이드가 11년 이후 점유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표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50% 이상의 수준을 이 융합 특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CAGR로 보더라도 비융합 특허가 15.2%인데 융합 특허는 26.5%로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이런 만큼 또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융합 특허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산업에서도 융합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방형 기술 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 R&D 협력이 증가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종 산업 간 연계 등을 통한 사업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되는 집행되는 예산을 보더라도요. 미래 혁신을 선도할 것을 융합으로 본다면 이 미래 혁신 선도 융합 분야의 정부 투자 금액을 보니 20년대 총 집행액이 3조 2,038억 원, 19년 대비 24.6%나 증가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한 출원은 융합 특허에 대한 출원은 융합 특허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융합 특허 현황 분석 두 번째로요. 다출원 상위 50개 기술군을 다시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융합 다양화와 융합 활성화, 얼만큼 융합을 하고 얼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융합 다양화를 저희가 조작적으로 융합 특허수를 융합 기술수로, 특허수분의 기술수로 했고요. 융합 활성화를 융합 특허수분의 융합 기술 양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상위 20개 모두에 해당하는 기술군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좀 재미난 게 저희가 발견을 한 게 옆에 있는 순위가 대상이 됐던 다출원 상위 50개 기술군의 순위입니다. 그러면 13위부터 이 융합 다양화와 융합 활성화의 동시에 높게 나는 기술군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등부터 12등까지는 융합이 특별하게 많이 안 일어났다는 그게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투입해서 나오는 것들은 아직은 융합보다는 융합은 좀 1부터 10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을 저희가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합 특성을 분석을 하면요, 저희가 또 나름의 이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같이 넣은 게 기술 흡수군, 즉 다른 기술을 활용한 특허를 말하는 거고요. 기술 유출군은 내 기술이 다른 곳에 피활용된 기술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수 기준으로 얼만큼 많이 흡수를 해서 활용을 한 기술이 무엇이냐, 기술군이 무엇이며 또 얼만큼 활용을 받았느냐, 피활용된 기술군 무엇이냐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융합 기술수로 보면 재료의 조사 또는 분석이 가장 많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특허가 등록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술 유출군, 즉 피활용이 가장 많이 된 것은 반도체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융합량 기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융합량을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활용된 것과 그리고 활용한 것을 보면 기술 흡수한 것, 즉 활용한 것을 보면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활용된 것, 즉 많이 피활용된 것은 의학용, 치과용 또는 화장용 제지가 가장 많이 융합량 기준으로 가장 많이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월 초에 지역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9월 17일자로 이 보고서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가 됐는데 그 이전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대전 44년 특허 역사를 파헤치니 산업 구조의 약점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디스텝에서 연구한 것은 44년 특허 역사 그리고 44년의 어떤 현황과 중점과 부상과 융합 기술을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저희가 이제 시사점으로 도출을 한 것이 대덕특구가 IP 클러스터로서 과학도시이자 과학수도뿐만 아니라 IP 클러스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덕특구의 특허 창출 요인이 출연연이고 대학입니다.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술이 실제로는 지역기업으로 확산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 지역기업으로의 확산과 연계되는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저희가 시사점을 도출했고요. 그리고 지역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서 융합산업입니다. 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역시 출연연과 지역기업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일 것입니다. 기업에서 창업이 일어나고요. 기술 사업화가 일어나고 기업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고용 창출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공급으로서 출연연과 그리고 수요자로서의 기업이 연계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시사적으로 도출을 했고 그리고 곧 2023년도가 대덕특구 재창조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덕특구 재창조를 위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재창조위원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 재창조 종합계획의 핵심 키워드도 역시 융합입니다. 특구 내 출연연과 지역 간 협업을 통해서 특구의 이 혁신 자원이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그리고 공공 연구 성과가 이 기술 사업화로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획과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